이완구 총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책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서 정경유착 등 관폐하의 몸통은 잡아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태도와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 이런 인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말뿐인 담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부정부패는 사자방 부정부패 척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4대강에 연결되어 있던 부정부패, 자원외교에 연결되어 있던 권력형 부정부패, 그리고 방산비리에 연결되어 있는 방대한 부정부패, 이것부터 척결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의 담화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의무 급식을 유료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논평입니다. 의무 급식, 의무 교육, 의무 교육에 따른 의무 급식은 홍준표 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의무 교육 그리고 의무 급식은 국민의 임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돈만 조금 아껴도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의무 교육에 따른 의무 급식을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무 교육과 의무 급식은 국민의 임무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주머니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도민들의 세금, 경남 학부모들의 세금으로 아이들의 급식을 의무급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의무급식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일이며 아주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한 돈만 정리해도, 그리고 조금씩만 아껴도 의무급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의무적으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도민이, 그 구민이, 그 시민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홍준표 지사가 자기 주머니 돈인 양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지적받아야 할 일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어떻게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지, 이런 도지사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도지사는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한 이유는 내가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증을 보여야 급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증 보이지 않아도 밥을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아이들도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편안히 밥 먹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다, 부잣집 아이다, 여유 있는 집 아이다, 이런 것을 밥 먹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나누려고 합니까? 이 의무 교육에 따른 의무 급식, 홍준표 지사가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이 촉구합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 소득 193만원에서 579만원까지를 중산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월 200만 원 정도를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보다 소비 가격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 중심 경제 정책으로 중산층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여당은 중산층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도 치솟는 전세값, 월세값,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산층은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집값, 그리고 집세,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떠얹은 서민 증세, 이 삼중고가 우리의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경고합니다. 중산층을 더 이상 빈곤층으로 내모는 황당한 정책들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삐라 지원법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북한인권법 추진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 우리 심재권 의원 발의로 내놓았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삐라 지원법입니다. 북한의 삐라를 살포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법이 허울 좋게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남북관계 긴장을 격화시키는 북한 삐라를 뿌리는 삐라 지원법, 이것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내놓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북한인권증진법, 이것을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조용구 선관위원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제발 이런 분과 같이 사전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후보로 내보내십시오. 토덕적인 검증, 그리고 살아온 삶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조용구 후보, 청와대가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추천해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을 벗어난 인사여서 그런지 우리는 도덕적 검증을 끝내 이 후보에게 정책적 질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적 질의, 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발 조용구 후보와 같은 이런 사람만 인사청문 후보로 내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용구 후보가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들어있지 않던 인사라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용구 후보가 다행히도 청와대 비서라인들의 추천 범위의 대상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선관위원은 대법원의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후보가 인사검증 대상으로 나왔고 그것으로 정책검증, 능력검증할 수 있어 다행이다. 조용구 후보자에게 좋은 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자원외교 과정에서,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80억이라고 하는 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였던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이 아들이 80억을 자기에게 대가로 달라며 요구했던 자료가 나왔습니다. 성공보수로 80억 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베스트, 우리에게 수조 원의 혈세 낭비를 가져온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였던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릴린치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하베스트 인수
성공 보수라고 80억 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완구 총리께서는 이런 부정부패부터 모두 찍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현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모든 현직에 있는 장관들, 어마어마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모두 이번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이다. 고위 직여도 상관없다. 권력층여도 상관없다. 모두 부정부패를 했다면 찍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땜질식 처방이며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때 이 땜질식 처방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모두 다 부도나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고 갑자기 금리가 오르자 모두 다 부도가 난 세계 금융위기, 그것이 우리에게 올까 걱정스럽습니다. 가계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가계 소득 올리는 중심 정책,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고 새누리당이 이것을 함께할 것을